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이게 지금 고2 학생들 모의고사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고3 학생들, 그러니까 고2가 고3 됐을 때 EBS 연계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고, 예, 오리지널은 그래서 평가원 기출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고2 지문들 자체가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와요.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한데 뭐 그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문제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습합시다. 자, 1단락 주제 세팅이라고요. 경제학이라고 배경 세팅을 했는데 잠깐 이쪽에다 필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되게 좀 한편으로 좀 애처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처롭다가 맞나? 좀 짠하다?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고 전공 선택을 하게 돼, 대부분. 그쵸?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경영이라는 거는 목표 자체가 미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존속, 이게 목표인 거고, 경제는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라든지, 뭐 국가, 혹은 세계 차원에서의 존속?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묶어서 원래 상경계열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둘 다 돈의 흐름을 따지고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는 일치하는데 목표가 좀 달라요. 얘는 좀 공리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수의 이득이고 여기는 개인주의에 가깝겠죠. 한 기업의 이득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사익만 추구할 수는 없어요. environment, 그 다음에 governance, social 이렇게 세 가지 가치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얘네는 좀 미시적이다. 한 기업에 초점을 두고 간다. 여기는 거시적이다. 여기에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수능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을 할 때 알고 있다고 보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거야? 네.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비용이 일치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는 지불하는 돈은 알겠어. 우리가 수값을 얼마를 내는 건 알겠어. 그럼 비용이 뭔데? 한 개 비용이 뭔데?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1톤 생산했을 때 뭐 1,000원 들어. 그러면 그게 한 개 비용 1,000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들이 나오죠. 가격과 한 개 비용에 대한 정의까지 나왔고, 한 개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자, 얘도 그냥 연기한 게 아니에요.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꽂아놓은 것도 있는데, 다시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수요 공급 곡선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뭐 그런 거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사실 진짜 내 이게 얘기인데 내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저도 2018년 말에 이제 강남역에 사무실 겸 이제 집을 쓰려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로나 3년 만에 이제 쫓겨났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해지고 그 얘기는 국가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 무슨 얘기라는 거냐? 이미 그렇게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흐름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그냥 내가 적당한 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맞벌이 하다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좀 뭐 엄마가 양육을 하든 아빠가 양육을 하든 외벌이를 해도 유지가 돼요. 집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 어머님 때는 정말 열심히 근면하게 일했잖아요. 막 그 시절에는 진짜 강남에 집을 세 채 네 채로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죽어라고 이래도요, 강남은 둘째 치고 서울에 집도 못 사요.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 근데 가능한 방법이 없냐? 그건 또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만 다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워낙 이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걸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여학생들은 강남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 강남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지방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도 학원을 거기로 가면 선생님 저 서울 살 거라서 열심히 인서울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 되겠어. 이런 애들도 있고 해.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선택지를 늘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수요공급선이 이거예요. 많이들 봤을 겁니다. X축, Y축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여기는 quantity, 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price, 가격이에요. 자,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500만 원 됐어. 못 사, 이제 우리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수요 곡선이겠죠. 아이폰이 10만 원이야. 아무나 살 수가 있지. 그러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싸면 살수록 양이 많아져. 근데 아이폰이 갑자기 1000만 원 됐어. 어떻게 하냐고.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못 사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판매자 입장도 볼게요. 자, 아이폰이 1000만 원 됐으면은 만들면 엄청 이득인 거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 게 기업이에요. 여긴 공급 곡선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구매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기업도 손실은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보통 가격 결정, 생산량 결정, 소비력 결정이 됩니다.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곡선이 이게 보통은 경영,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물론 경제적 관점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야. 수요 곡선이 있고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공급하는 입장에서의 비용인 거잖아. 그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한 거고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의 교점에서 가격 결정이 가장 효율적이래요. 경제에서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가장 커져요. 이게 경제의 제일 큰 목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쪽 정보들에서 경제 핵심 정보들, 수능 경제에 세팅된 핵심 정보들을 다 세팅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요. 수요량이 줄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생산량도 다 감소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만족도도 작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구조도 같이 인과구조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2단락 가겠습니다. 자, 1단락 주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 가격이 또 높아버리면 비효율이 생긴다. 이 정도로 일단 주제 세팅하고 좀 이따가 인과구조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하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제와 마찬가지로 공익 서비스로 좁혔어요, 주제를. 그러면 항상 얘기했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이게 주제 세팅 파트고, 그러면 이제 일반 제어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자원 배분 효율성은 어떠냐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뭐라 그랬냐? 가격과 한계 비용이라는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해라. 이 공식은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들은요, 초기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에 한계 비용은 매우 적어요.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정해버리면 손실 보잖아요. 그럼 안 되겠지. 근데 잘 봐. 2단락은 결국에는 뭐예요? 공공 서비스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 비용이 가격이 돼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손실이 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단락에 원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예시로 원리 설명하면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얘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서 낸 거겠죠. 이런 설계도 잘 봐두시고. 자, 다시 그러면 한계 비용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한계 비용의 정의 뭐라고요? 네, 생산량
한 단위 높일 때 드는 추가 비용. 자, 계속해서 필기 가볼게요. 자, 그래서 초기 비용이 6억 달러고요. 톤당 1달러예요. 그럼 1달러가 뭐라고? 한 개 비용이죠. 1톤. 생산량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추가 비용. 그때 비용이 한 개 비용이니까 한 개 비용은 1달러예요. 한 개 비용 1달러예요. 그리고 초기 수설 비용은 6억이에요. 자, 그럼 봐봐. 수돗물을 1톤 생산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 6억 플러스 1달러고요. 2톤 생산하면은 6억 플러스 2달러고요. 3톤 생산하면 6억 플러스 3달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평균 비용은요. 1톤에 6억 1달러 들었죠. 2톤에 6억 2달러 들었으니까 2로 나누면 3억 1달러겠죠. 평균 비용 계산한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기 비용 때문에 절대로 한 개 비용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결국 한 개 비용으로 결정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설명했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필기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하면 좀 더 이해도 높아질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해야 될 거잖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평균 비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보조금 충당을 하면 생기는 또 문제는 뭡니까? 세금 충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기업 소실 분자는 장점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에서 자원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열어놓고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구조도 여러분 손으로 그려봅니다. 시작. 자, 칠판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1달러 주제는 한 개 비용이고 한 개 비용이 가격과 같을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된다. 한 개 비용의 정의는 생산이 1단위당 생산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 그 다음에 2달러에서 그래서 공공 서비스 가격을 한 개 비용을 해버리니 손실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다. 예시가 있고 그래서 4달러 해법으로서 보조금을 주거나 평균 비용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건데 각각 또 문제가 있죠. 이거 이제 표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넘어갈 때 여러분이 반비례 함수 같은 걸 배웠고 이렇게 표로 XY 쓴 다음에 이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지문이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그걸 생각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바로 예를 볼게요. 봐봐. 36번. A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래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썼다시피 수도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더라도 초기 비용은 6억 이미 들었잖아. 두 번째, 수돗물을 1톤 생산하면 한 개 비용 1달러에 초기 투자 비용 6억 해서 6억 1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한 개 비용은 봐봐. 뭐라고? 생산량, 단위 생산량당 생산 비용. 이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수돗물 1톤당 생산 비용 1달러잖아. 그래서 1달러니까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네. Y는 1이겠죠? 상수함수. 한 개 비용은 그래서 1달러라고요. 1톤당 1달러. 됐습니까? 자, 그럼 평균 비용은 뭐겠어? 나눠야지,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그려드린 거예요. 즉, 내가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6억 1달러죠. 2톤 생산한 드는 비용은 6억 2달러죠. 3톤 생산한 드는 비용은 6억 3달러죠. 근데 평균 비용은요, 6억 1달러고 1톤당 3억 1달러 들었죠. 3톤 생산했을 때는 1톤당 2억 1달러 들었죠. 이거 계산 이해되니? 자, 생산량이야. 여기는 초기 비용 플러스 한 개 비용까지 계산한 거예요. 여기는 평균 비용이야. 그럼 1톤 생산하는데 6억 1 그대로 들었을 거 아니야. 2톤 생산하는데 6억 2달러 들었으니까 2톤으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톤당 평균적으로 3억 1달러가 들었을 거라고. 3톤 생산했을 때도 톤당 평균적으로 2억 1달러가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3톤으로 나눠줘야죠. 2톤으로 나눠줘야죠. 1톤으로 나눠줘야죠. 이해됐어?
그게 평균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런 반비례함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가야 붙겠지. 무한대로 가야. 왜냐하면 생산량을 쭉 늘렸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6억 톤을 생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초기 비용 6억에다가 한계 비용 6억 해서 12억이잖아. 그럼 평균 비용은 2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2억 달러, 그러니까 6억 톤을 12억 달러로 생산했으니까 1톤당 2달러 들었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한계 비용으로 붙을 수는 없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해석이 됐으면 쉬워요. 아, 수학이야, 수학, 얘들아. 중학교 1학년 수학이야, 중학교 1학년 수학. 반비례함수 배웠잖아. 아니, 고1, 고2 때도 반비례함수랑 1차 함수 교점 구하는 거 안 배워요? 아니, 너희 고등학교 다니잖아. 어? 수학 하잖아. 제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자, A에서 수도요금을 결정하면 수도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자, 봐봐. A 비용은 뭡니까? 한계 비용이죠. 당연하지. 한계 비용 결정하면 왜 손실을 보니?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2번 선지. A에서 수도요금을 결정하면, 다시 한번 한계 비용으로 결정하면 한계 비용은 1달러라니까. 맞죠? 3번 선지. B에서 결정하면, 평균 비용으로 결정하면 손실은 안 봐. 맞죠? 들어오는 돈과 비용이 같으니 손실은 없죠. 정답은 맞는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4번 선지. 수돗물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은 떨어지지. 그리고 한계 비용하고 점차 격차는 줄어들죠. 여러분 눈에 보이다시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죠. 보였을 거고. 요금 결정 지점이 A에서 B로 이용하면, 봐봐. A는 뭐라고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일 때 장점은 뭐야? 사회적 효용이 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수도사업자가 손실을 봐.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오히려 B에서 A로 갔을 때죠. 정답은 5번 되겠네. 됐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완벽히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사실 문제 푸는 대로 완벽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래프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봐봐. 이 그래프를 수학 시간에 배운 정도면은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연습이 진짜 인생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당연히 1달러에 나와 있는 경제 원리죠. 2번 선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효율이 만들어진다. 이런 정보가 1달러 인과로서 있었고. 3번 선지. 공익 서비스 2달러 주제죠. 일반자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 봐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뭐라고? 한계 비용으로 가는 거였다고. 4번 선지. 정부는 공공 비용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아마 4달러의 S1이었죠, 얘가. 맞아, 5번 선지.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얘가 그랬죠, 아까. 지금 지문의 사례인 거죠. 2달러, 3달러 사례인 거죠. 공공 비용을 평균 비용에서 결정하면은, 아니요.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으로 결정해야 사회적 효율은 극대화가 된다고. 맞죠? 정답은 5번. 끝. 됐습니까? 주제구 잡으면은 35번 풀렸고, 그래프 했으면 36번 괜찮았고. 자, 좀 이 느낌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를 좀 차곡차곡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런 거를 풀고 차근차근 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씨, 또 영상을 안 눌렀네. 영상 끊었다 갑시다.